네, 더 취재 기자와 함께하는 더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 하호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호영입니다. 네, 첫 번째 더 뉴스 어떤 소식입니까?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어제입니다. 어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기소된 건 김 여사가 처음이고요. 예. 형사 법정에 전 대통령 부인이 피고인으로 출석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수의를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었더라고요. 네, 사실 김 여사 모습이 공개된 게 지난달 12일에 그 영장 실질 심사 이후에 한 달여 만인데요.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김 여사는 검은색 뿔테 안경 그리고 흰색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리고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 안에 들어섰고요. 그 왼쪽 가슴팍에 그 수임번호 뜻하는 4398 배지가 좀 인상적이었고요. 예. 항상 양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 재판장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자 김 여사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잖아요. 네. 예. 뭐 또 인상적인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요. 직업이 뭡니까? 예. 예. 네, 무직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실제로 대통령 부인은 무직입니다. 근데 재판장이 한 번 더 묻던데요. 직업이 없는 건 맞냐? 이렇게. 네, 무직입니다. 그렇게 얘기했군요. 예. 자, 정리 한번 해보죠. 주요 혐의가 어떤 거죠? 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을 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예, 주가 조작 혐의. 네, 예.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또 받고 있고요. 네.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숨이 좀 차는데요. 또 있습니다. 예.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을 제공받은 의혹이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그리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공지구 특혜 의혹 등 이거는 아직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김건희 특검 출범할 때부터 16가지인가요? 18가지 혐의가 있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특검팀이 이제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거예요? 네, 어제입니다. 어제 그 특검팀이 브리핑을 열고 특검법에 따라서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대통령과 국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사안은요.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 아까 읽어드린 그 내용을 포함해서요. 공범으로 지목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 향후 특검 수사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게 그럼 2022년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때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선 자금을 조성한 정황 지금 통일교에서 네. 정황이 나온 거예요? 통일고 고위 간부입니다. 고위 간부. 예, 고위 간부로 구속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선 자금 등 50억 원 조성 계획을 한학자 총재에게 특별 보고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예. 자, 한 총재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면서도 통일교 지원과 관련한 혐의는 부인하지 않고 있어요? 네, 한학자 총재는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던 윤영호 씨하고 공모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권의 통일교 지원을 청탁하면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혐의는 부인하고 있고요. 예. 다만 통일교 지원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제 법과는 무관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밝혀진 바로는 20대 대통령 선거 1년여 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1년여 전에 이미 특별보고 문건을 작성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21년이군요. 이게.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교단 자금 50억 원입니다. 교단 자금 50억 원을 대선 자금과 북한 선교에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한 총재가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럼 1억 원을 건넨 혐의 말고도 지금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 통일교 쪽이 지난 대선 1년 전부터 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드러났으니까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그 윤 전 본부장은요. 그 해당 자금은 대선과 무관한 해외 원조 자금이라는 취지로 특검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세 번째 더 뉴스를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뉴스까지 들었고요. 세 번째 더 뉴스는 어떤 소식입니까? 예, 국회 소식인데요. 시끄럽고 또 시끄러웠던 드디어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둡니다. 예. 그리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개편이 됩니다. 경제부처 관련된 내용도 좀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지고요. 예. 산업통상자원부 내의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서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개편합니다. 예.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었는데 무한 필리버스터 한다고요? 네, 어제 기자들도 깜짝 놀랐는데요. 69박 70일 필리버스터 한다 뭐 이런 필리버스터 총력전 이렇게 발표가 나와가지고요. 예. 이야 이렇게 이 정도 총력전이면 뭐 와 추석 지나겠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왔습니다. 이게 임시국회면은 네. 회기 종료하고 다음 회기 때 하면 되는데 네. 이게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계속해야 합니다. 100일 동안 정기국회가 네네. 열립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원들의 체력 부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체력 부담은 최소화돼 결과는 극대화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추석 때 어떤 이슈가 뭐 밥상 위에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향에 예.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좀 중요한데요. 그렇게까지 한번 끌고 가보겠다 뭐 이런 그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런 거군요. 네. 예. 그런데 자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처리하겠다는 법안이 많잖아요. 네. 69개 정도 된다는데 다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69개이기 때문에 69일인데요. 예. 사실은 민주당이 그런 이유로 정부조직법을 포함해서 그 4개의 핵심 법안만 본회의에 상정해서 우선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은 4개만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요? 네, 나머지 법안은 일단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건데요. 예. 그거는 이제 원내대표라든지 아니면 그 각 상임위원회 간사 간에 다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그래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민생 법안들 좀 처리가 됩니까? 어떤 법안들 있어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일단 예.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처리할 것을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내대표라든지 그 핵심 지위를 갖고 있는 분들끼리 이렇게 물밑 협의를 진행해서 진행한다는 것이고요. 예. 특히 이게 좀 인상적입니다. 경북, 경남, 물산 산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민생 법안까지 막는 거는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구도를 좀 만들겠다는 생각인 듯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마지막 더 뉴스는 우리 하영 기자가 고른 뉴스입니다. 더 눈여겨볼 뉴스는 어떤 내용입니까? 정치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제목은 김현지 너 뭐 돼? 뭐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 얘기예요. 네네. 예, 실세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네, 여야가 어제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정말 세게 충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에서 시민단체 활동할 때부터 알던 분이라면서요? 예, 굉장히 오랜 인연이죠. 예. 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성남시장이었으니까요. 예. 이 정치적으로 성장을 하는 곳이 경기도 성남이고 네. 당시에 김 비서관이 이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활동했던 성남 시민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집행위원장하고 사무국장을 맡았으니까 정말 최측근 중에 최측근.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을 함께한 뭐 흔히 말해서 동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총무비서관 얘기로 하루 종일 시끄러웠다는데 어떤 내용 때문입니까? 일단 관례를 보면은요. 매년 국정감사가 열릴 때마다 총무비서관이 나왔습니다. 왜 총무비서관이 중요하냐? 대통령실 인사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자리이기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이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의 복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 자리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국회가 열릴 때마다 사실은 주목을 받는 인물이에요. 과거 정권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 정권을 보면은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이라고 네네 비선실세 의혹 박근혜 정부 때요. 예, 박근혜 정부 때 그때도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렇죠. 이전 이명박 정부 때나 그 이전 정부 때도 총무비서관 하면 특히나 예산이나 인사에 개입한다고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벌써 10년 전인데요.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국회에 직접 등장해서 스포트라이트를 아주 크게 받았죠. 그랬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자, 관례를 보면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처럼 매번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나온다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도 납니다.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위해서 꺼낸 화두인데요.
삼권 분립 훼손까지 무릅쓰면서 예.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 처리하면서 아,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오라고 하면서 예. 그런데 왜 음.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안 되냐라고 아, 국민의힘이 지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비서관이 진짜 실세여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 봐요. 진짜 실세여서 안 나오고 있느냐라고를 넘어서 예. 진짜 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그런 같습니다. 얘기까지 해요. 네네네. 예. 자, 그 김총무 비서관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보통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핵심 사안이 있었을 때 표결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표결을 하면 뭐 어떻게 본인들이 돼요? 원하는 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니까요. 안 나오면 되는 거 그런데- 아니에요? 표결하면. 예.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예. 거수 표결 없이 간사간 협의를 더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뭔가 좀 그래요? 조율을 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상적인 부분 하나 있습니다. 예. 민정수석은 지금까지 나온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 민정수석은 나온다는 것이죠. 아, 그래요? 네. 민정수석은 나와요. 예, 봉 민정수석이 나오는데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민정수석이 나오니까 예. 총무비서관 나오는 것은 조금 감안해 줄 수 없느냐. 아, 이런 그런 이야기가 시각도 좀 나오고 있군요.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오늘 김현지 너 뭐 돼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예. 그 단순히 보좌관이 아니라 복심으로 알려진 두 가지 일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아, 2022년입니다. 예. 당시에 그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서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한테 예.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는데 예. 언론사 카메라에 김현지 전 보좌관이 비서관이 예. 보낸 문자 메시지가 찍혔습니다. 그래요? 뭐라고 보냈었는데?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아, 생각납니다. 네네네. 아, 그 문자였군요. 예. 그러니까 보통 보좌진들은 아주 건조한 팩트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관점이나 의견을 담았을 때 그게 또 그 보좌하는 예. 당사자하고 마음이 다르면 그렇게 표현 문제가 생길 수 못하죠. 있어요. 그렇게 예. 표현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라고 당시의 상황과 전망을 다 담은 단어를 썼다는 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기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나오는 게 맞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어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